알겠습니다. 이것 말고도 이제 그 홍준표 이제 대선 경선 후보죠. 후보가 이제 자기 정책 발표하는 자리에서 그 뉴스타파 기자 홍여진 기자죠. 뉴스타파 기자의 질문을 받고 또 나가버렸어요. 네. 근데 이게 재밌는 게 그 홍준표 후보의 캠프에 관계자가 미디어 오늘 했다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난 그게 더 재밌던데 허위 왜곡 프레임의 반복 탓이며 절제된 거부였다 이렇게 해명 설명을 했어요. 누가요? 홍준표 캠프에 홍준표 후보 측의 캠프 사람이 그 미디어 오늘에서 직접 이걸 딴 겁니다. 아니 근데 기자 질문에 답하지도 않고 퇴장하는 게 뭐 퇴장할 수 있다고 칩시다. 근데 그게 어떻게 절제된 거부가 될 수 있을까요? 어제 네. 저희 홍여진 기자가 하도 반론을 안 하니까 네. 이렇게 당당했으면 제 전화를 받으시면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문자 메시지 전에는 문자라 메시지를 저한테 보내왔는데 네. 저희 기자들 전화 다 차단했습니다. 제가 한번 좀 걸어볼까요? 다 차단했어요? 네. 그래서 현장 캠프로 저희 기자가 갔던 것이고 등등등해서 이제 홍준표 후보에게 질문을 하려던 것인데 바로 나가버렸잖아요. 안 하겠다고 하고 그래놓고 이제 뒤에 와서 허위 프레임이라고 얘기하는데 마찬가지입니다. 그 검찰이 저희 수사할 때 허위 왜곡 프레임을 만들어서 얘들이 윤석열을 낙선시키려는 목적이 있었다라는 그렇죠. 게 예. 검찰 수사의 예. 그 공소장에도 있고 예. 압수수색 영장에도 있었어요. 이분들이 이제 허위 프레임이란 말은 또 최근에 있었습니다. 저희가 영화 압수수색을 지금 23일에 개봉하잖아요. 네. 지금 저희 재판에 갑자기 검찰이 의견서를 내서 봐봐, 얘네가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인데 왜곡된 또 허위 프레임을 만들어서 이제는 영화를 만들어서 틀어가지고 사람들한테 전달을 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판사님 이 영화 못 틀게 해주세요라는 의견서를 냈어요. 거기에 또 허위 프레임이 있습니다. 허위 프레임이 그렇다면 뭔지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허위 프레임의 내용이 뭔지를 그게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없죠. 근데 제가 딱 느낀 거는 홍준표 쫄았다. 엄청 쫄았습니다 지금. 아니 본인이 당당하면 연락을 하세요. 그러니까 뒤에서 뭐 허위 프레임이니 뭐니 그런 말장난하지 마시고 당당하면 연락하시고 저희를 고소하십시오. 저기 홍준표 후보님 뭐 저하고도 정치부 기자 시절에 여러 번 뵀는데 뭐 사이가 그렇게 나빴다가도 또 좋았다가도 한 사이인데 한번 여기 나오시죠. 우리 봉지욱 기자하고 한번 그러시죠. 명태균 게이트 한번 제대로 한번 서로 반박하고 예? 그리고 또 물어볼 건 물어보고 한번 그렇게 한번 판을 한번 벌리면 어떨까 싶네요. 그러시죠. 여기서 저와 1대1 토론을 하셔서 1대1 토론. 누가 예.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건지 정확하게 밝히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1대1 토론에서 만약에 홍준표 후보가 네. 국민들한테 홍준표는 이 명태균 계획했다고 상관이 없구나라는 혹시 그런 공감대를 얻는다면 완전 성공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렇죠. 그렇게 네. 하시면 제가 깨끗하게 승복하고 네. 기자를 그만두겠습니다. 근데 오늘 더 큰 사건이 터졌어요. 예. 홍준표 후보가 그러니까 제가 드린 말씀이에요. 예. 사람이 불안하면 예. 오버하게 됩니다. 예, 어느 어제 것- 권성동도 보세요. 평소에 권성동이 저러진 않았습니다. 세상에 그거를 수십 미터를 여기저기 손목을 강제로 잡고 끌고 가서 못 도망가게 하라고. 이게 인간이 할 짓입니까? 이거는 정치인을 떠나서 정치인이 아니고 일반 남성이 그렇게 했어도 그건 인간 취급을 못 받아요. 그런 사람들은. 근데 세상에 공당의 국민의힘 지금 최근까지 집권당의 대표 원내대표 아닙니까? 그런 사람이 그 카메라가 앞에서 그랬다는 것은 기자한테 그랬다는 것은 그렇다면 우리 일반 국민은 개돼지로 본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아니 근데 오늘은 진짜 너무 심한 것 같아요. 이게 네. 홍준표 후보가 이제 그 오마이뉴스 기자가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오늘 홍준표 네. 후보에게 최근 그 명태균 게이트 연루 의혹이 계속 보도되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뉴스타파 보도를 네. 가리키는 거고요. 그 보도되고 있는데 그 홍 후보님이 해명하고 말하는 것 갖고는 좀 다르지 않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사실 이렇게 물어본 것도 아마 처음이지 않을까 싶은데 근데 세상에나 홍준표 후보가 뭐라고 답변을 했다고요? 야, 근데 제가 조금 전에 여기 들어오기 전에 봤는데 예. 명태균 게이트 연루 의혹에 대해서 당신이 보니까 뭐 여론조사 대납 아니고 측근들이 알아서 한 본납이라고 하는데 보니까 그게 아닌 정황들이 보도가 계속 나오잖아. 예. 뉴스타파 저희가 보도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답변을 해달라고 하니 홍준표 얘기입니다. 우리한테 적대적인 언론들은 사실상 이재명한테 가서 이것부터 물어야 돼요. 뉴스타파한테 한 얘기죠. 예. 그게 대통령이 될 사람이 할 말입니까? 예. 당신이 형수 거기를 왜 찢으려고 했나? 그걸 물어봐야지. 그러니까 너희들은 나한테 명태균 게이트 뭐 연루 됐냐 안 됐냐 이거 묻지 마.
그냥 이재명한테 가서 형수 거기를 왜 찢으려 했는데 그거 물어봐. 그리고 두 번째 여배우 농락하고 무상연애는 왜 했나 그런 걸 물어봐야죠. 대통령이 될 사람인데 가짜 검사 사칭하더니 요즘 왜 대통령 사칭하고 다니나 등등등등등. 인간이 아니에요 보니까. 이미 그 두 가지는 이미 두 차례의 대선 경선 과정에서도 그렇고 본선 과정에서도 이미 이제 충분히 제기됐고 충분히 알고 있는 이슈고. 아니 그러니까 이게 떠나서 왜 남의 얘기를 합니까? 지금 본인한테 질문을 했는데 왜 이재명한테 가서 물으라 그래요? 원래 아까 홍준표 후보가 쫄았다고 그랬잖아요. 쫄았으니까 이제 시선을 다른 데로 돌려야죠. 이렇게 하면 돌려집니까? 오늘 이 발언은 오늘 내일 최대의 화두가 될 겁니다. 네. 지금 보세요. 저는 홍준표 후보 그래도 한때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지난 대선 때. 그래도 옳은 소리는 좀 간혹 했잖아요. 윤석열에 비해서는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윤석열에 비해서는 낫다. 비해서. 보니까 이거는 삐쩍 마른 윤석열이에요. 아 진짜로. 이거는 보니까 사투리 쓰는 윤석열. 내지 삐쩍 마른 윤석열이다. 삐쩍 마른 윤석열이다. 언론을 대하는 태도는 윤석열보다 더합니다. 윤석열은 이런 식으로 대놓고까지 이렇게 얘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면 이기주 기자가 그 대통령실에서 아침에 브리핑할 때, 그 도어 스태핑 할 때 말하다가 듣기 싫으면 가버리잖아요. 이게 그렇죠. 윤석열 스타일입니다. 홍준표는 안 가요. 이재명한테 가서 물어보라.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내가 볼 때 윤석열보다 훨씬 더 위험한 사람이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솔직히 명태균 게이트에서 가장 빈번하게 언급되는 인사가 다른 누구도 아닌 홍준표 후보예요. 예? 오세훈 시장은요. 네. 홍준표에 비하면 약과예요. 세 발의 피 정도는 아니더라도 네. 여론조사를 측근들이 대납한 비용이 홍준표는 1억 원이 넘습니다. 그렇죠. 예. 지금 계좌로만 확인된 게 6천만 원이 넘어요. 근데 현금까지 하면 1억 원이 훌쩍 넘는데 오세훈은 자기 그 서울시장 보궐선거할 때 그때뿐이거든요. 딱 3달 4달. 오세훈은 홍준표에 비하면 억울합니다. 근데 수사는 누가 받습니까? 오세훈만 수사를 받고 있어요. 홍준표는 수사를 한 번도 안 받았습니다. 압수수색이고 뭐고 아예 왜 안 받았냐? 이것도 기술이죠, 사실은. 창원지검이 홍준표 관련 고발 사건을 자기들이 처리를 안 하고 대구지검으로 보내버렸습니다. 대구지검이 자기들이 안 하고 대구경찰청으로 또 내려보냈어요. 근데 경찰이 수사합니까? 대구시장을? 부담스럽잖아요. 안 하다가 지난주 월요일부터 저희가 홍준표 관련 의혹에 대한 물증, 명태균 PC 물증을 딱 푸니까 이제 와서 수사를 하는 신용을 시작을 하고 있더군요. 아니 근데 이 가장 빈번하게 언급되는데 불구하고 홍준표는 이런 식의 사고를 치면서도 계속 가고 있고 오세훈 시장은 대선 불출마 선언을 아예 해버렸잖아요. 불출마했죠. 예, 사실 명태균 게이트가 꽤 부담스러웠다는 분석들이 꽤 많았어요. 명태균 게이트만 있는 게 아니고요. 오세훈 시장은 불출마했으니까 사실 저희도 이제 보도를 뭐 나중에 다 하긴 하겠지만 오세훈 시장은 그 측근들이 있고 일종의 그 뭐랄까요 그 사조직 같은 모임이 있는데 그 김한정 회장이라는 스폰서분이 운영하는 공생학교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가 일종의 정치 사조직 같이 돼 있는데 거기에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저희가 제보를 많이 받아서 단순히 명태균 게이트 여론조사 문제만이 아니고 다른 문제들로 사실은 계속 보도를 했으면 확산이 이어져서 될 뻔했어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본인이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아무튼 뭐 홍준표 후보는 아까 얘기하셨지만 그 여론조사 대납 비용이 사실 1억 원이 이제 넘고 이거는 사실은 뭐 공직선거법 그다음에 정치자금법 위반 다 지금 걸릴 수 있는 거죠. 홍준표는 왜 심각하냐면요. 오세훈 같은 경우는 공짜 여론조사를 받은 의혹이니까 정치자금법 정도예요. 근데 정치자금법은 후보자한테는 좀 위험할 수는 있죠. 나중에 후보로 못 나가니까. 근데 홍준표 같은 경우는 그 측근들 그 여론조사비를 대납한 두 사람이 대구시 공무원으로 채용이 됐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거는 뇌물 혐의가 되거든요. 여론조사를 공짜로 받았으니 수뢰를 하다고 자기가 대구시장이 된 다음에 이 두 사람을 채용을 해줬으니까 수뢰 후 부정처사라는 뇌물죄가 됩니다. 이거 훨씬 더 심각하고 형량도 정치자금법에 비해서 훨씬 높죠. 거의 이거는 실형 나와요.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엊그저께 SBS인가요? YTN인가 인터뷰할 때 본인이 명태균 게이트에 연루된 사실이 의혹 나오면 정계 은퇴를 한다고 전에 얘기를 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YTN인가에서 물어보니까 그냥 집에 가야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계 은퇴는 얘기 안 하고 그냥 집에 가야죠. 제가 장담하는데
집에도 못 갈 겁니다. 집에 한동안 많이 못 갈 겁니다. 제가 볼 때. 그러면 윤석열과 같이 뭐 그러게 있게 되나요? 예, 그런 네. 확률이 높죠. 왜냐하면 그 수사팀이 지금 서울중앙지검으로 왔으니까. 하여튼 뭐 거기서 뭐 만날 수 있을지 서로 만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집에 가기 힘들다. 아니 근데 오히려 홍준표 후보는 오히려 자기는 명태균의 피해자고 명태균한테는 저 새끼는 저 사람은 사기꾼이다. 이런 식으로 아주 강렬하게 반응을 하고 있어요. 이것도 쫄아서 그럴까요? 그렇죠. 물증들은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렇죠. 그 불안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또 그 명태균 씨가 그랬잖아요. 그냥 입이나 닫고 있으면 정치나 하게 해줄게. 라고 했는데 공교롭게도 제가 이제 들어보니까 명태균 씨랑은 명태균 씨 구속돼 있었기 때문에 잘 상황을 몰랐다고 해요. 이거 본인 얘기입니다. 예. 근데 본인의 변호인인 남상곤 변호사가 홍준표랑 엄청 다툰 거예요, 밖에서. 그러다가 홍준표가 그 변호인과 그 명태균을 9번을 고소를 했다고 그래요. 근데 그걸 몰랐대요. 구속돼 있어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홍준표가 그런 짓을 했길래 이거는 내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홍준표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으려고 했다라는 것인데 뭐 얘기를 하려고 해도 검사가 물어봐야 대답을 할 거 아닙니까? 홍준표, 오세훈, 뭐 윤석열, 김건희에 대해서 강혜경 씨나 강영식 씨 변호인이 증거 물증이 계속 나오니까 이거는 왜 안 물어보세요라고 하면 그건 제 담당이 아닌데요. 검사들이 이랬다는 거예요. 그건 제 담당이 아닌데요. 야 정말 직무 네. 회피 이게 직무 검사의 유기네요. 실체예요. 그건 김건희, 윤석열 증거가 떡하니 나와 있는데 아니 여기 보니까 명태균 여론조사 공짜로 받고 뭐 질문도 하고 했구만요라고 하면 그거는 제 담당이 아니라서요. 다른 데서 할 겁니다. 안 하잖아요. 그래 알겠습니다. 아무튼 지금 뭐 권성동 원내대표나 홍준표 후보가 하고 있는 거는 이건 명백한 사실 언론 자유 침해고요. 이런 식으로 하면 진짜 비판 언론에 대한 거의 폭력이다 이렇게 라는 점 꼭 지적을 해두고 싶습니다.